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조금 끊을 거예요.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총 1789년부터 1848년까지의 역사로 쭉 볼 건데 굉장히 간결하고 딱딱딱 키워드를 정해서 볼 겁니다. 시간도 좀 없고 지금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하나 떼놓고 보면은 거의 매 하나마다 1시간을 써야 할 정도로 14시간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흐름을 좀 이해할 정도의 수준으로만 보도록 할 거예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은 120쪽부터 하나하나 체크하세요. 일단은 사람들이 이 부르주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서약을 해요. 우리 뭔가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한번 다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의회. 더 이상 산부회는 필요 없다. 이런 더러운 봉건 시스템으로는 우리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다. 그래서 따로 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빨리 국왕한테 이걸 인정해줘 라고 요구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하는 곳을 털어요. 바스티유는 어떤 곳이냐? 거기 적어두세요. 바스티유는 당시에 이 구제도의 폭력과 억압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길 먼저 털어야지만이 뭔가 혁명다운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낀 것이죠. 그 다음에 인권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가장 유명하죠. 네. 보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고 플레임은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총 3개 나와 있어요. 1, 2, 3조가 나와 있는데 1조에서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 지금 현재까지도 인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꼽아라고 하면은 자유와 평등이죠. 그게 들어가 있고요. 우리 헌법 조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자연권,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자연권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재산권 쭉쭉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압제에 대한 저항 나와 있을 거예요. 바로 저항권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우리 막 시위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다 저항권의 실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조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교과서가 없어가지고 주권재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동의받지 못한 권력은 부당하다.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권재민이라고 4글자를 적어놓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이겠죠. 이렇게 인권선언을 발표를 해요. 이제는 뭔가 구체적으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인간에 속해 있는 우리 부르주아들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인권선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에서도 뭔가 깨림칙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여기 무슨 색으로 할까? 프랑스가 여기 있으면은 바로 오른쪽에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아래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또 뭐가 있지? 여기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자유니 평등이니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오른쪽에 프랑스만큼 봉건적인 시스템이었던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가 조금 뭔가 짜증난 거예요. 만약에 이 프랑스 혁명의 내용들이 우리나라에도 이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에도 퍼지게 되면은 확산이 되면은 이건 좀 곤란하다. 분명히 우리 국민들도 똑같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게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개입을 합니다. 그게 5번의 내용이에요.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개입을 합니다. 이게 5번 체크해 두세요. 네. 왜냐하면 이때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가 여기 오스트리아 황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겠죠. 네.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이 시민혁명군은 지금 2가지 상황에 놓인 거예요. 아직 이 인권선언문을 채택을 안 해줬어. 국왕이랑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동시에 바깥으로는 외국 군대랑 싸우게 돼요. 이 프로이센 군대와 오스트리아 군대랑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이 와중에 한 번 더 그래도 우리가 이 칼을 뽑았으니까 뭐라도 베자. 한 번 더 정비를 하자라고 해서 개편합니다. 국민공회라고 하는 것으로 개편을 해요. 공회, 공자가 들어가네.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얘네들은 공화정을 주장을 해요. 즉
왕을 갈아치우자, 조금 더 급진적으로 확실하게 가자라고 해서 공화정 체제를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국왕이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어떡하지? 왕을 갈아치우겠다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오스트리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망갈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쪽팔리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형당해요. 교과서에 아마 그 사형을 집행하는 모습이 나와 있을 겁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도 같이 사형당합니다. 솔직히 좀 말하면 불쌍한 여자예요. 어린 나이에 팔려와서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여자인데,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지금 대표가 없는 거예요. 이 전국을 이끌어 나갈 만한 사람이, 왕이 없으니까. 그럼 그 자리를 이제 어떻게 할까? 공화정인의 대표를 뽑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혁명군 중에서도 급진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표 로베스피에르가 집권을 하는데요. 공포정치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똑같아요. 크로멜처럼 권력이 없던 사람한테 권력을 줘보면은 1인자를 갑자기 이렇게 쟁취하게 되면은 사람이 권력의 맛에 취해가지고 독재 그리고 사형, 독재한 사람의 결말은 좋지는 않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러다가 날아가요. 로베스피에르는 이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자, 그럼 지금 날아간 거예요. 사라졌어.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혁명이 산으로 가는 거야. 지금 빨리 뭔가 공화정을 하든 입헌군주를 하든 빨리 이 부르주아들의 요구사항들을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왕은 사라졌지? 독재를 하지?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 심지어 밖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어.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은 전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이때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군대를 이끌고 파리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싹 다 밀어버린 다음에 자신이 집권을 하죠. 근데 맨 처음에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요. 그래서 통영 정부를 세우죠. 근데 나폴레옹은 일을 잘했어.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헌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황제가 되는 재정 정부를 차려도 왠지 국민들이 좋아해 줄 것 같은데 재정으로 바꿀게요 라고 국민투표를 붙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황제가 됩니다. 다시 요 프랑스를 황제 체제 국가로 바꿔버려요. 그게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업적이 있었길래? 일단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보면요. 국립은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돈 관리 좀 잘해라. 돈 관리를 잘해야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지.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은 백성들, 국민들이 좋아한다. 이런 거니까. 그 두 번째는 국민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할 때 자식들을 좀 챙겨야 한다. 국민교육제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공교육제도 그런 것들을 개편해서 딱 정식으로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내용들, 인권산업문의 내용이나 공화정이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법조문으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요. 최초의 근대적 법전이라고도 평가하고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평가해서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는 거 아니더라도 이름은 알고 있겠죠. 더 중요한 거 4번은 유럽을 대부분 통일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활발하게 정복 사업을 해요. 보세요. 여기 지도를 그려놨지. 프랑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네덜란드,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 북유럽에 있던 나라들 다 정복을 하거나 아니면 끌어안친 다음에 동맹을 체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통합을 해요. 어느 나라 빼고 여기 러시아랑 영국만 빼고 나머지 나라들 대부분 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너무 대단해 보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면 다 따라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체제를 그냥 재정으로 넘기는 데에도 동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하지만 이제 제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과연 그게 너무 이 침략전쟁, 침략의 앞잡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양날의 검처럼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근데 아무튼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이 영국으로부터 구겨진 자신감을 조금 더 회복시켜준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네,
그 뒷부분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10번부터 쭉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끊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